마지막 이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촬영됐더라도 마이크를 안 켜놔서 입력이 안 됐겠죠? 저기 촬영.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나? 금방 마이크가 켜져 있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녹음이 안 됐겠다고. 그죠? 그럼 답답해하겠다. 무슨 말 했지? 저런 거. 자, 그냥 일반적인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61페이지입니다. 이론 문법. 자, 우리 문법의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법의 영역. 아이고, 가만 있어. 이거 안 써놨네. 아까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어리면 안 되는 게 4. 몇 페이지부터 했지? 합하고 하면 30페이지. 60페이지까지. 언어와 구어파트 4에서 국어의 순화와 국어의 순화, 기출 예상치. 5월 달이지. 이걸 이따가 신경 쓰려니까 불편하네. 자, 6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문법과 관련돼서. 자, 우리 국어의 문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내용적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일 처음에가 의문론, 그 다음에 형태론, 그 다음에 문장론. 이렇게 해서 의문론이 있다, 그 다음에 형태론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죠? 문장론이 있다. 이렇게 제가 시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형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의미론, 그 다음에 활용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문법으로서 우리가 이것은 사실 크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건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의미론이다, 활용론은. 그런데 뭘 해야 돼? 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바로 이런 의문론 형태로 문장론이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뭐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론과 문장론을 합쳐서 일반적으로는 문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같이? 문법론. 따라서 형태론과 문장론을 합쳐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문법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어에 대한 문법에 대한 국어 문법에 대한 것은 결국 형태론과 뭘 말한다 같이? 문장론을 말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 국어의 문법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잘 숙지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의문론은 소리단위예요. 소리로서 이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은 표준 발음의 문제. 뭐의 문제? 표준 발음. 더 나아가서 노마자 표기법까지. 노마자 표기법은 우리 국어의 표준 발음을 근거로 해서 노마자로 전환을 노마자 표기법을 해. 그래서 이런 연결 관계가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첫 시간 문법의 의문론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의문론은 소리단위. 그래서 뭐에 초점 맞춰야 돼? 내가 어떻게 발음하지? 그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되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죠. 밥 플러스 2가 왔어. 그럼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돼, 우리가? 누가 이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겠지. 밭이, 밭이, 밭이.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밭이라고 하지, 누가 밭이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이런 점에서 밥 플러스 2에 대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했다면 그럼 이 원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소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한다. 이걸 배우는 거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왜냐? 이 앞에 티읕이나 디귿이 오면 뭐가 되기 때문에 국외음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치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국외음화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밥하고 뭐가 있다면? 물이 있다면 어떻게 발음한다 다 같이?
반물이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반물이 되나? 미음에서 앞에 비읍이 뭐가 된다? 미음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걸 뭐냐? 비음화. 비음화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원리를 갖다 이해하는 것이 의문문 파트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겠고, 그만큼 정확한 발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뭐라 그러는데 자음에 대한 것, 모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래서 자음 체계도도 배우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음 체계도도 배우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의문의 변동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좀 더 상위적 개념으로서 이러한 실제 발음을 맞았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교재 61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의문문. 그럴 때 단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문의 체계에 대한, 의문의 체계. 의문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의문문 파트에서 거기 몇 가지가 했다? 3가지 정도를 외워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단위에 대한 이야기. 의문문의 단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음운이 있고 음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음이라는 게 뭘까? 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일단 62페이지를 가봐. 602페이지 보면 의문의 체계에 관련돼서 음운 나오지?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소위 발음 기관에 대해서 발음 기관의 어떤 관계를 갖다 물어본 적도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이 조음 기관, 발음 기관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에 대한 이야기? 의문의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두라. 따라서 음운, 음절이 있다. 자, 의문은 뭐냐? 자, 사람들이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 사회적, 심리적인 말소리며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 단위다.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의문은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다.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 자, 이렇게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의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소리로서 뜻을 드러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다르면 뭐도 다르다? 뜻도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 한번 해볼까?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밤과 만약에 초성을 달리해서 감이라고 했다. 그러면 뭐의 교체에 따라서? 비읍을 기역으로 교체하니까, 비읍을 뭘로 교체하니까? 기역을 교체하니까 어때요? 비읍을 기역으로 교체하니까 소리가 달라졌죠? 소리가 달라지면 뭣도 달라진다? 뜻도 달라진다. 그래서 뭘 교체함으로써 비읍을 기역으로 교체하니까 소리가 달라지니까 뜻도 달라진다. 이때 비읍과 기역을 이름 뭐라고 하냐? 허파에서 난 공기가 장애를 받고 나온다 해서 서로의 자음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했지? 자음. 그렇다면 자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어에서 의문으로서 작동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의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밤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했지? 봄이라고 했다. 그러면 소리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죠. 이건 뭘 교체했어? R을 O로 교체하니까 소리가 달라졌지. R나 O는 허파에서 난 공기가 입안을 통과할 때 장애를 받고 나오지 않는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비장애음. 다시 말해서 모음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모음. 따라서 이 모음이라는 것도 우리 국어에서 음으로서 작동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 밤을 먹는다. 밤을 먹는다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서는 뜻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밤을 먹는다. 뒷소리를 갖다 길게 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밤을 무슨 밤? 까만 밤이라고 한다. 뒤에 밤은 무슨 밤이 된다? 먹는 밤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밤율자요. 밤야자고 해.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서는 뜻을 변별할 수 없지. 또 다른 장치가 요구됐다. 그 장치가 뭐다? 소리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알겠지? 소리의 장단, 소리의 길이.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어 없어요? 밤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있지. 비읍, 자음, 모음, 미음, 자음 나눌 수 있지.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분절 의문. 다 같이 이것을 분절 의문.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절 의문. 또 다른 말로 이 분절 의문을 뭐라고 하냐면 음소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음소. 그래서 우리 아까 국어는 문자상 음운 문자이자 음소 문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음소 문자. 그래서 음소라는 것은 음을 갖다 구성하는 요소로서 결국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밤에 밤을 먹는다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는 뜻을 구별할 수 없지. 뭘 가지고? 소리의 장단이라고 했지. 근데 이 소리의 장단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이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런지 몰라.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비분절 의문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같이? 네?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이거 다른 말로 운소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운소. 그래서 음소의 음자와 운소의 운자를 따서 음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국에서 음운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뭐냐? 1번 자음, 2번 모음, 3번 소리의 길이, 4번 소리의 높낮이. 아닌가 몇 번? 4번이지. 소리의 높낮이는 중세 국어 때에 음운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담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현대 국어에서는 이것까지도 단어의 뜻을 변별할 수 있는 또는 문장의 뜻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작동하는 걸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어 이거 하고요. 밥 먹어 이거 하고 어때요? 앞에 것은 전자는 좀 명령적 의미가 있는가 보면 뒤에는 먹고 입냐는 의문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죠. 따라서 어때요? 문장의 의미가 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그래서 억양이라는 거 뭐라는 건 다 같이? 소리의 길이 플러스 억양이라는 것도 오늘날 현대국에서 의문적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의문이라는 게 뭐다 다 같이? 의문이란 최소 의미 변별 소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현대국에서 의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앞자만 따서 자목이록 시작. 자음, 모음, 길, 억, 자목이록 이렇게 외워두는 거죠. 자목이록 하여튼 무조건 것을 다 압축화시키는 거야 우리는. 자목이록 시작. 오늘 현대국에서 의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외운다. 시작. 자목이록, 자모길억. 자음과 모음과 소리의 길이와 억양까지 포함해서 자모기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일단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뭐가 있냐면 보편적인 소리값을 갖는 것을 의문이라고 한다. 자, 보편적 소리값을 갖는 것을 뭐라고 취급한다? 같이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소리값을 갖는 것을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 앙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죠? 앙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앙이라는 단어는 몇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을까? 한번 해봐. 시작. 앙은 몇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을까? 불러봐. 하나, 둘, 세 개일까? 맞다? 아니죠. 보편적 소리값을 갖는 것이니까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지. 결국 이것과 이것만 의문으로 취급하는 거죠. 정리됐나요? 따라서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므로 의문으로 취급한다, 취급하지 않는다? 취급하지 않는다. 됐나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고 있고. 또 하나 봐. 나중에 하나 더 한다면 이건 또 나오겠죠? 촛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촛불은 소리상 어떻게 나온다? 이 말은 뭐가 결합된 말? 초하고 불이 결합된 말이다. 됐어요? 초하고 뭐가 결합된 말? 불이 결합된 말. 그래서 초불이야, 촛불이야. 평상시 우리는 이것을 촛불이라고 하지. 촛불로 읽을 수 있도록 앞에다 시옷 받침을 붙여준 거야. 이때 시옷은
소리값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단지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형식상 시옷이야. 그러므로 뭘로 취급하지 않는다? 음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물론 요즘에 와서 이것을 발음할 때 뭘로 발음한다? 촛불로 발음하는데 자꾸 세게 발음하는 습관 때문에 요즘 언중들이 어떻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촛불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을 발음적 요소로서 그런 우리가 소위 소리로서 인정하려는 태도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언중도의 이러한 언어적 습관을 인정해서 수용해서 이 경우를 발음할 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해. 알지? 다만 음운으로 분석할 때는 이때의 사이시옷은 음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왜 그래? 이거는 소리적인 뒷소리를 갖다가 된소리로 소리내게 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지 이 시옷이 들어감으로써 의미의 변화, 의미의 구별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나요? 이건 의미와 구별이 없잖아. 초와 불로 됐던 촛불이 됐던 의미적 구별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 의미 변별 소리 단위 뭔가 달라지면 음운이 달라지면 음운이 첨가됐거나 달라지면 뭐 해야 돼? 뜻이 구별돼야지. 그런데 이 시옷이 들어가서는 뜻을 구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음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둬. 초성이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면 음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이시옷도 음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음운에 대한 기본적 이해 마무리됐다. 그만 알면 돼. 일단 음절입니다.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뭐라고 해놨지? 음절이라. 자,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뭐라고 그래? 음절이야. 음절의 기본 단위는 뭐냐? 음절의 기본 단위 있죠? 자, 음절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음이라는 게 있다. 뭐가 있다 같이? 모음이다. 음절의 기본 단위. 이것을 음절의 핵이라고 그래. 음절의 핵. 그래서 모음이 음절의 핵이다 해서 모핵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음절의 기본 단위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봐봐. 가가 있어. 이 가를 갖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면 기역과 아로 나눌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 이거 읽어보자. 시작. 아, 이거. 아, 이거. 다시 읽어봐. 남아서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이거. 근데 실제적으로 읽으라고 할 때 이거는 금방 기역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이름이 뭐냐, 명칭이 뭐냐라고 부를 때 기역이라고 해야지. 실제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지.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음절의 기본 단위가 모음이라는 거야.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자음과 모음은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OX. 자음과 모음은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OX. X. 자음은 안 되는 거야.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지. 정리됐나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뭐 해야 돼? 가! 소리 낼 수 있지. 그러나 아는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 내서 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항상 그래서 자음은 뭐에 닿아야 해? 모음에 닿아야만이 소리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자음을 닷소리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자음을 무슨 소리? 닷소리. 자음을 뭐라고 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닷소리. 그 다음에 모음은 홀로 있어도 소리가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무슨 소리? 시작. 홀소리. 자, 그래서 자음은 무슨 소리? 시작. 닷소리. 모음 무슨 소리? 시작. 홀소리.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뭐라고 한다? 시작. 음절이다. 음절의 기본 단위는 뭐다? 시작. 모음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음절의 구조. 자, 음절의 구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일단은 좀 넘겨서 약간 순서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67페이지. 67페이지 보면 거기에 음절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위에다 체크해놔.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마디를 뭐라고 한다? 음절이라고 한다. 어디까지나 음운과 음절은 다 무슨 단위냐면 소리 단위야. 무슨 단위? 소리 단위. 그래서 음운이든 음절이든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면
소리로 돌려놓고 분석해야 돼. 알겠지?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죠. 국화가에서 뭐가 나왔지? 국화는 몇 개의 의문으로 됐을까? 국화는 몇 개 의문으로 되어 있을까? 국화는 몇 개 의문이야? 소리 나는데 보면 어떻게 돼? 국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음운과 음절은 뭘로 돌려놓고 얘기한다? 소리로 돌려놓고 분석하게 된다. 그래서 국화가 되니까 몇 개라고 했어? 기역, 우, 히읗, 와 해서 4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지. 자칫 하나, 둘, 셋, 하나, 둘, 5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따라서 기역과 뭐가 축약되니까? 히읗이 축약되니까 뭐가 됐다? 키읔이 됐지. 따라서 다시 한번 보내서 기억해둬. 음음과 음절을 분석하는 것은 뭘로 돌려놓고? 소리로 돌려놓고 분석하게 된다. 이거 잊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확실하다. 자, 이거 한번 봐봐. 발바는 몇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발바. 몇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발바는 몇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깎아라는 것은 몇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내가 얘기했지. 아까 음절이 됐든 의문이 됐든 분석할 때는 다 뭘로 돌려놓고? 소리로 돌린다. 소리로 돌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발바가 되지. 그러므로 리을 비읍은 하나의 의문이 아니야? 2개의 의문이지. 그러면서 비읍도 역시 보편적 소리값을 갖는 거지.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로 이루어졌다 라고 해야 되겠지. 밑에 깎아는 소리가 깎아나가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쌍기역,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역, 쌍지읒 나중에 한번 더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이거 몇 개로 이루어졌다? 하나, 둘, 4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리됐나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역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여기다 참고를 하나 더 해. 음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다면 음절의 구조. 보통 교재 67페이지 보면 자, 음절 관련돼서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있어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음절에 있어서 첫 소리가 있다. 그다음 뭐가 있다 같이? 가운데 소리. 그다음 뭐가 있다 같이? 끝 소리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특별히 초성이 나오는 것을 첫 소리라고 그래. 이걸 봐봐. 칠판 좀 해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가 하면 이걸 뭐라? 첫 소리, 초성. 그다음 써놔. 초성이라고 써놔. 초성 있나? 없으면 써놔. 초성이라고. 그다음 이건 뭐예요? 가운데 있지. 그래서 항상 모음은 어디에 온다? 가운데 와. 이것을 중성. 가운데 소리 중성. 받침. 자음이 왔지? 그 자음. 이것도 종성. 끝소리.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이걸 한자로 시작. 초성, 중성, 종성. 그러면 뭐가 설명이 될 수 있어? 우리 모음은 항상 그 음절의 가운데에 온다. OX. 모음은 항상 음절의 가운데 온다. OX. 오! 가운데 와? 가운데 온다고 중간에. 그잖아요. 가 하더라도 가운데. 가 하더라도 가운데야 이거? 선생님 이건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야. 가운데라. 가운데라. 그리고 자음은 처음과 끝에 온다. 정리됐죠? 가운데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자음과 자음은 처음과 끝에 올 수 있다. 즉 첫 소리와 끝 소리에 올 수 있다. 정리됐지? 이렇게 해서 첫 소리가 뭐고 가운데 소리가 뭐고 끝 소리가 뭔가를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 초성, 중성, 정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음절의 구조입니다. 음절의 구조는 한 음절 상황이 있고 두 음절 상황이 있다. 한 음절 상황은 자, 음절의 기본 단위는 뭐겠죠 아까? 음절의 기본 단위 뭐겠죠 아까? 모음이라고 했지. 그러면 음절의 수와 모음의 수는 비례한다는 말은 맞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모음의 수와 음절의 수는 비례한다. 맞을까? 틀릴까? 아까 음절의 기본 단위가 모음이라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음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모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음절이 되기 위해서 모음이 있어야 되니까 모음의 수와 음절 수는 뭐 한다? 비례한다고 해야 맞겠지. 됐나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 나,
다 했지? 이거 몇 개 음절로 되어 있다? 3개 음절. 3개 음절이니까 모음 몇 개 들어있겠다? 3개 들어있다. 그러니까 음절수와 모음수를 뭐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 자음과 모음은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OX. X라고 했지. 모음은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없다고 했어. 그 부분 주의해줘야 된다. 한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한 음절은 모음 몇 개 있겠어? 한 음절은 모음 몇 개 있어야 되겠어? 한 개야. 한 개. 그래서 자음이 있다, 모음이 있다, 자음이 있다. 아시겠지? 그때 그 자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국어에서 이 가로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모자 시작. 자모자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음절 상황에서 자모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좋아. 한 음절 상황에서 모음 아래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한 음절 상황에서 모음 아래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한 개뿐이 올 수 없어. 한 개. 만약에 선생님 갑이 되잖아요. 갑 그러나 소리가 되나? 음절은 소리라고 써요. 그러니까 갑으로 나. 그러니까 한 음절 모음이 하나 있잖아. 그 아래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한 개뿐이 올 수 없다. 됐나요? 그래서 자모자 시작. 자, 위에 되겠죠? 고개입니다. 두 번째 두 음절. 두 음절은 모음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그래서 자, 모, 자, 자, 모, 자. 그래서 모음 몇 개 있어 여기? 2개 있지. 여기서 초점 맞춰 할 것이 뭐냐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2개까지 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라고 다 같이? 2개까지 올 수 있다. 정리됐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한 음절 상황과 몇 음절 사이에 다 같이? 두 음절 상황 관련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정리됐죠? 이런 거 보면. 따라서 한 음절 상황에서 올 수 있는 자음, 모음은 몇 개? 하나. 두 음절 상황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2개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뭐가 왔다면 틀려? 자음 다음에 모음 다음에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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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자음이 나왔다면 우리 국어의 음절구조가 맞다 틀리다? 틀린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최대 몇 개? 2개. 그러니까 올 수 없다는 거.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가지가 이제 우리가 배운 음음과 음절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 국어의 음절구조 좀 봐봐. 자모, 자가 나왔다. 우리 국어의 음절구조다. 맞다. 왜 X? 자모, 자자는 우리 국어의 음절구조로서 맞다 틀리다. X죠? 왜? 모음 아래 올 수 있는 자음 최대 몇 개? 한 개뿐이 올 수 없기 우리 국어의 음절구조로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요거에 대해만 설명하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내용이 깊어지는 것이 이제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이니까 이 부분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데 아마 다음 시간을 배우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야. 그리고 문법에 대한 자신감은 용어에 대한 이해다. 알겠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문법은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올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태론이라 할지 형태론 있죠. 형태론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형태론 파트, 즉 다시 말해서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에 대해 설명하고 형태론까지 나갈 수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된다면 형태론까지 꼭 읽어오기 바랍니다. 알겠지? 형태론 가운데 특히 어디까지? 품사에 대한 이해까지 꼭 읽어오길. 알겠지? 어디까지? 품사에 대한 이해까지 반드시 읽어올 것. 잘라도요. 품사 이해. 저기 됐죠? 거의 오자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오자가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알려줘요. 에? 책이 처음 나오다 보면 오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가면서 책은 완성되어지는 거. 알겠지? 저자가 심혈기로서 썼긴 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완성되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설명하고 봅시다. 운이라는 게 있고 음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음과 뭐 차이점? 음성의 차이점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음이라는 것과 음성의 차이점 뭐냐? 음성은 사람에게서 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그래. 어디서 음성이 들린다. 근데 가끔은 속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 고양이 소리. 그래 안 그래? 고양이 소리 들으면 꼭 사람이 애기가 우는 소리 같이 들릴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애기가 우냐 하면 고양이 소리인 걸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람에게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성.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온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남학생, 남학생 미안합니다. 앞에 앉아서. 그거 어려운 질문은 아니야. 우리 남학생이 일단 눈을 감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눈을 뜨라고 할 때, 근데 옛날에 막 시켜보면 가끔 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 눈을 감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자, 됐죠? 자, 뒤에 여학생 읽어봐요. 크게 읽어줘야 돼. 들리지? 자, 우리 앞에 여학생. 자고 있네. 이런. 자, 우리 여학생. 뒤에 남학생. 자, 뒤에 여학생. 뒤에 남학생. 마지막. 자, 우리 남학생 눈 뜨지 말고 뭐라고 말했는지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해봐. 자, 확인해봐.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각각 개별적인 목소리였지. 각각의 사람들이 내는 것은 음성이라고 그래. 음성은 다 개별적이지. 그런데 우리 남학생이 그것을 보편적으로 밤이라고 인식했다는 얘기야. 그걸 음운이라고 그래. 알겠지요? 보편적 소리값을 뭐라고 한다? 시작. 음운이다. 그래서 음운은 보편적이다.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그 다음에, 그죠? 그러나, 뭐 할 수 있어?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반면에 음성은 각각 뭐에 써놨지? 개별적이죠. 구체적이죠. 그리고 물리적이죠. 개별적, 구체적, 물리적. 시작. 개별적, 구체적, 뭐다 같이? 물리적. 이렇게 해서 음운과 뭐에 대한 이야기? 음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음운은 보편적이면서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이고, 음성은 시작.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이면서 뭐다 시작? 물리적이다. 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실험입니다. 마지막 하나 실험. 뭐가 있느냐? 자, 눈이 있어요. 눈. 자, 뭐가 있다 다시? 눈.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어요. 눈 설자야. 눈이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서의 눈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학생 이제 눈을 감을 필요가 없어. 다른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읽으면 어떤 것을 말했는지 맞추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 여학생부터 하나 선택하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이 중에 하나, 이거는 내리는 눈, 이거는 사람 눈. 그냥 읽어. 평소 때 하는 대로. 그렇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 자, 우리 남학생. 아래. 그 옆에 여학생은? 위에. 뒤에 여학생. 위에. 자, 우리 여학생은? 위에. 그냥 막 찍는 거 아니야, 지금? 정확히 뭔가 좀 구별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위에? 이걸로 하기로 투기했어, 지금? 그건 아니지? 나름대로 듣고 지금 판단한 거지? 자, 마지막 뒤에 남았어요. 아래야? 자! 이 남학생이 자기가 발음한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이 사람들 들켰네. 알겠어요? 근데 다 맞추지 못했지? 이유는 뭐야? 소리를 듣고는 그 단어의 뜻을 완벽하게 변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음성은 완전히 변별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음성은 비변별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나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한다? 하늘에서 내린 눈을 길게.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갖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 하늘에서 내린 눈은 좀 길게 있는 거고 사람 눈은 짧게 있는 거야.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우리 남학생이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해서 어중간하게 위장을 차는 학생들의 발음은 구별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음운은 소리를 길게 내는 것은 우리가 뭐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편성, 일반적인 걸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음운은 변별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음운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어? 최소, 음이, 변별, 소리단이라고 했잖아. 생각나? 아까 음운을 뭐라고 했어? 시작. 최소, 음이, 변별, 소리단, 변별적인 갖는 것이 뭐다?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음성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변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소리로서 구별이 안 됐잖아.
금방 실험을 통해서 봤죠? 그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왜 변별적이고 왜 비변별적인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거든. 음성과 뭐가 있다? 음향. 음성과 음향의 차이점. 둘 다 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느냐? 소리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어. 알겠죠? 뭐라는 점에서는 소리. 그런데 음성은, 음향은 자연의 소리라는 점. 뭐의 소리라는 점 시작? 자연의 소리. 그다음에 이것은 사람. 음성은 사람의 소리라는 점.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천둥은 음향일까 음성일까? 음향이지. 하는 닭의 울음소리는 음향일까 음성일까? 원래는 음향이 되겠지. 동물의 소리니까 원래는. 그것을 음향인데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돌려놓은 것이 꼬끼오지. 그런 거네. 실제 닭의 울음소리 들으면 꼬끼오 이렇게 정확히 발음해? 안 하죠? 그렇잖아.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음성과 음향을 구분하는 점은 뭐냐? 음성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분절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분절성이 있어. 그러나 음향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분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음향과 뭘 구분하는 거? 음성의 구분은 분절성의 여부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음향은 자연의 소리, 음성은 사람의 소리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뭘 배웠다 다지? 배운 거 없나? 배우고 있지. 의문문과 관련돼서 의문의 단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각각의 음성과 음향의 구별까지 쭉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 이제 우리가 이거부터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문의 체계, 의문의 변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도 오늘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렇죠?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인천이라고 하는 것, 또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물론 뭐 전국적으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전국적으로 좀 우리 전국화시키기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좀 체제를 바꾸고 책도 바꿨어요. 무슨 말 알겠죠? 또 국어 선생 같은 경우도 워낙 뭐 그 전 선생님이 잘 하셨지만 또 내가 또 이렇게 대타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랜만에 이쪽 지역에 와서 강연을 했고요. 또 추억도 있고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누나들과 통화했습니다만은 뭐 만나자.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수업 끝나고 만나기도 오늘 같은 날 비 오고 니까 안 만나겠지만 다음에 좀 만나자. 왜? 부평에 누나한테 살고 있으니까. 큰 누나 나오고 띠동갑. 나 초등학교 때 나를 데리고 다니던 누나. 나 여기다 이게 수건 차고 다니면 누나가 손잡고 다녔어. 왜? 우리 어머니는 내가 7남매 가운데 6살 되니까 나 연세가 좀 있었겠지.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누나가 제일 젊어. 그잖아요. 엄마 가운데 우리 누나가 제일 젊어. 막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막 우리 누나를 좋아했어. 그 정도로. 나 막 우리 누나를 좋아하니까 막 나를 발장시키고 막 그랬어. 근데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결혼에는 실패했어. 알겠죠? 우리 누나가 싫대. 그러니까 결혼하지. 만약에 했다면 지금 매형을 못 만났을 거야. 아니, 별 얘기 다 하네. 알았어요?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럴 정도로 누나와 띠동갑이야. 12살 차이가 나는 그런 누나가 있고요. 둘째 누나도 또 같이 옆에 또 붙어 살고 있어서 두 누나가 살고 있는 고장이라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 또 뛰었던 학원이라 또 그런 원장님이라 또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 이 책이 새롭게 오늘 처음 봤어. 내가 원고는 줬지만 이렇게 책이 나오면 처음 봤다니까 여기 와서 보게 됐어요. 그 책으로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또 프린트로 했으면 좀 안 쓰잖아 뭐가. 그런데 이렇게 딱 책을 맞추니 아까 출판사 사장이 직접 배달 왔더라고요. 하고 이 책을 가져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맞춰서 한 주도 여러 가지로 또 상황도 고맙고 그렇다는 거고 오늘 그래도 좀 끝날 말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미소도 지어주고 눈빛이라도 좀 따뜻함을 줘서 그래서 마음을 놓고 갑니다. 첫 시간에는 나도 힘들고 막 그래. 뭐든지 처음 할 때는 힘들잖아. 그런 거래요. 더 다음 시간은 더 따뜻함으로 더 저 역시도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네.